네, 안녕하세요. 끝판장입니다. 오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수렴에 대해서 계속 보고 있었는데요. 이 수렴이 아무래도 이런 식으로 가는 거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가는 거든지 여기서 이제 보통 여기 버티고 올라가줬어야 되는데 이걸 이제 깨는 형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서 요 이동평균선이 역배열이 나왔거든요. 5에서 22 MA가 그러니까 5일 이동평균선과 20일 이동평균선이 역배열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래도 좀 조정을 줄 가능성이 있다. 다만 한 가지 관점을 볼 건 뭐냐면 얘가 이제 내려간 다음에 빠른 반등을 통해서 양봉을 만들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이게 하나, 둘, 셋, 넷 해서 4일 동안 지금 음봉이었기 때문에 반등을 줄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보세요. 이게 떨어지는 과정에서도 4일 동안 음봉이면 5일째는 저점을 한번 갱신하고 그다음 반등을 해서 양봉 마감을 할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더 많이 하락이 되면 그러니까 4일 이상 그러니까 5일째 돼서 하락이 되면 이때도 보면은 중간에 반등이 이렇게 나와준 다음에 음봉으로 마감하면 그 다음부터 또 이틀 동안 더 빠지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마도 반등을 하게 되면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떻게 마감이 되는지 그 다음이 되게 중요해지는데 만약에 좀 애매하게 반등에 성공을 하면 그렇게 되면 얘는 더 떨어질 가능성이 좀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서 봐야 될 선이 여기부터 이어지는 이 선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쭉 이어지는 선이 있는데 거기 보면 주요 저점들이 생겨나는 그런 자리였단 말이죠. 그래서 연장을 하면 이 정도 부분에서 매물대가 생기지 않겠느냐. 그러면 여기서 가격대를 우리가 보면요. 한 28,500 정도에서 뭐 조금 더 떨어지면 한 28,000 정도 때까지는 열어놓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뭐 그 전에 29,000에서 29,500 정도는 요 부분이 이제 많이 보는 그런 자리가 될 거예요. 왜냐면 일단 우리가 그동안 올라왔던 거에 있어서 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쓰는 이제 피보나치를 좀 보게 되면은 여기가 이제 382 지점이 28,900이고 0.5가 28,000이죠. 그리고 이제 이동평균선을 보면 28,700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29,000에서 29,500 정도. 그럼 여기 이전에 꼬리 부분이에요. 근데 여기가 이제 깨지게 되면 그 다음에는 요 아랫부분을 보시면 된다는 거죠. 28,000대. 그래서 아마 요 정도까지 오면 여기서 반등을 하든 뭐 더 떨어져서 반등을 하든 어쨌든 여기선 좀 주요 반등이 올 만한 구간이긴 한 게 왜냐면 여기 매물대를 어쨌든 계속 쌓아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서부터 이어지는 이 주요 저항 매물대에 얘도 여기 속해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여기서 저항을 좀 받아도 여기서부터 이어지는 이 매물대가 또 있죠. 그럼 여기서는 어쨌든 지지를 받고 한번 더 돌파 시도를 할 가능성이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지지를 받고 돌파 시도를 했는데 이것도 만약에 지지 분위기는 잘 안되고 또 꺾인다. 그럼 이게 진짜 쌍고점 형태로 되기 때문에 올 반등 시즌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최악의 경우에는 그렇게도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근데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만약에 그렇게 끝난다고 해도 얘가 이제 우리가 이제 2019년 이후에 2020년이 됐을 때도 2019년 그러니까 2018년 12월이죠 정확하게 여기서 발생한 저점을 깨진 않았어요 2020년에. 근데 어느 정도 준하는 정도로 떨어졌다가 올라가거나 아니면 이 코로나라는 외부적인 악재가 없었으면 그냥 조금 더 떨어지고 올라가는 2016년과 같은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과정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고요. 이게 이제 넓게 우리가 보게 되면 보시면 이럴 때도 보면 얘가 이렇게 중간에 올라가다가 계속 매물대를 쌓고 올라간 다음에 다시 여기 부딪히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어요. 그리고 보면은 또 얘가 여기 이렇게 이 지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밌는 건데 요 지점이요. 이게 되게 재밌는 건데 이게 사실 이렇게 적게 왔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뭐였냐면 우리가 이제 2020년 있죠. 2020년에 상황이 없었다면
아마 얘는 요 정도 반등을 주고 요 매물대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간 다음에 그냥 계속 갔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게 어떤 거랑 또 볼 수가 있냐면 얘가 지금 볼 때 이 지점이 올라온 게 뭐냐면 쭉 내리 꼽은 다음에 한번 반등했을 때 고점이 14,000대거든요. 여기까지만 반등을 주고 좀 빠집니다. 그거랑 똑같아요. 보시면 얘도 여기서 이렇게 지금 쭉 떨어진 다음에 반등을 주죠. 이 지점이랑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요 정도만 빠질 때 요 지점까지만 닫고 올라갔어야 되는데 그게 요 지점이 딱 이건 거죠. 여기 그죠? 여기까지만 올라가고 끝났어야 되는데 이제 그게 아니고 더 빠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한 좀 규칙이 있다, 비트코인의 사이클에는. 그래서 그런 규칙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좀 보면 얘는 어쨌든 간에 요 제가 표시한 4만 달러라든지 아니면 여기 48,000 이 구간 정도 때까지는 어느 정도 올라와 줘야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얘가 떨어진 지점이 사이클 고점이 여기라고 보면 여기가 될 거고 아니면 여기가 될 거고, 그죠? 한번 떨어지고 크게 반등한 자리 고점, 아니면 여기가 사이클 고점이다 하면은 여기 떨어지고 반등한 이 자리, 루나빔 때 터지기 직전의 자리, 여기가 이제 주요 핵심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높은 확률이라고 보기엔 좀 그런데 비트코인의 그동안의 사이클로 봤을 때는 이 48,000이라는 자리 그리고 뭐 4만이라는 자리는 뭐냐면 제가 이제 임의로 요 패턴 값에 대해서 1대1로 하면 그렇게 된다라는 건데, 일단 뭐 4만부터 48,000 뭐 이 정도 자리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일단은 가기 전까지는 아무래도 좀 상승의 관점으로 보되, 다만 이게 올라가는 과정에서 있는 눌림이 좀 있을 수는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기간 조정에 대해서도 있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어쨌든 이동 평균선도 그렇고 이 역배열이 난 다음에 여기를 계속 저항을 받고 있는 상태라 이게 여기까지를 보게 되면 뭐 29,000이라든지 뭐 이런 자리를 한 번에 딱 그 하방으로 갈 수도 있는 자리라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 그렇게 되면은 이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큰 반등이 오겠죠. 이 자리에서. 여기서 이제 보통 얘가 요렇게 이제 길을 타고 있을 때 요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만나면서 위든 아래든 방향이 나오는데, 만약에 위로 반등이 나오면 요 초록색 선대까지 반등이 나왔다가 떨어질 수도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무래도 어떤 걸 예측을 한다기보다는 좀 대응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우리가 원래는 여기서 이 음봉을 주면 안 됐는데 이 음봉을 주게 된 다음부터 조금 차트가 꼬인 감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렇게 뚫지를 못하고 이렇게 됐다라는 건 아무래도 여기서 좀 매물대를 더 쌓고 그 다음에 올라가려고 하는가 보다, 이제 그런 생각으로 좀 길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이제 큰 관점에서 보면 이 사이클적인 측면에서 이 자리를 한 번 더 깨기에는 조금 모르겠다. 저는 뭐 저점 갱신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회의적이고요. 여기 저점을 찍어야 된다 이건 모르겠어요. 그런 차트적으로 꼭 찍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이런 거는 잘 모르겠고, 아직까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기존의 어떤 사이클적인 봤을 때는 전혀 뭐 그런 저점 갱신을 한 번 더 한다의 관점은 없고, 다만 2차 하락이 좀 있긴 있었다. 그래서 그 2차 하락이 오는 주요 지점은 아무래도 이런 자리가 더 가깝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는 올라간다라고 하면 뭐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일단은 뭐 이렇게 보든 아니면 뭐가 됐든 뭐 어떤 파동을 보든 무슨 모양이 됐든 간에 일단 이 자리는 좋은 자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올라갔다가 좀 크게 빠졌다가 다시 올리는 그런 과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넓게 보면 이런 자리가 될 거다라고 보여지고요. 어쨌든 뭐 그런 과정에서 리플이나 이런 애들이 좀 움직임을 횡보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거는 어쨌든 지표를 시키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리플에 대해서는 조금 저는 그래도 긍정적인 건 뭐냐면, 자, 요게 이제 리플의 예전 모습인데요. 얘가 항상 큰 움직임을 갖기 전에 엄청난 횡보를 가져가요. 근데 얘가 어쨌든 이번 상승으로 뭘 달성을 했냐면 요 수렴을 상방으로 뚫었습니다.
이게 이제 로그에 대한 수렴의 상방은 아닌데요. 어쨌든 일반 지수 차트에 대한 수렴의 상방은 됐어요. 근데 로그로 보면 아직 요 위에 상단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1700원, 1800원 이 정도까지를 다 뚫어줘야만 상승이 끝나는 그 상단을 때려버리는 거긴 한데, 일단은 긍정적인 걸 보면 이동평균선이 밀집된 거를 한 방에 뚫어줬고, 여기서 조정을 준다고 하더라도 이런 과정에서 이동평균선이 이런 식으로 모이게 되면 여기서 한 번 더 이렇게 무빙이 크게 나올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게 다만 제가 주봉으로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어떤 뭐 무빙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크게 기대할 만한 건 아니긴 하지만 차트상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에 엄청나게 큰 양봉이 나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요 리플을 얘기하면서 자꾸 그 에센3를 얘기 같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리플이 어쨌든 얘가 쏴주면 나머지 애들도 같이 쏴주기 때문에 리플보다는 다른 애들을 조금 더 들고 있는, 그렇죠, 에센3에서 리플을 뺀 나머지를 좀 보는 것도 괜찮아 보이는데, 다만 얘네들은 리플의 움직임에 따라서 어느 정도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리플이 다음 움직임이 일어날 때까지 좀 뭐 눌림이라든지 기간 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버틸 수 있을 만한 비중 정도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차트를 보면 뭐 컵앤핸들이다 이런 패턴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어쨌든 얘가 여기서 좀 이 주요 3만 라인을 리테스트에 실패하고 지금 좀 빠지고 있는데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요 라인으로 봐도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이 지점이 거의 한 28,000대까지 내려올 수가 있는데 28,000에서 3만이면 선물하시는 분들은 좀 많이 커요. 근데 현물은 어느 정도는 좀 감안하고 우리가 분할 매수를 좀 접근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차트에 정보가 나오면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가시되, 일단 정말 큰 관점에서는 우리가 4만에서 48,000 혹은 5만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좀 강세장 마인드, 거기 가기 전까지는 좀 강세장 마인드로 갖고 있다가 거기에 오면 어쨌든 뭐 신고점 가능성도 계속 열어야 되긴 합니다만은 거기에 오면 비중을 좀 줄이긴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 정도는 좀 보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이 과정에서 1000개와 10,000개의 보유 비트코인 고래들은 축적이 어쨌든 증가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요 축적이 증가했을 때 2019년, 그 다음에 요 축적이 증가했을 때 2020년, 이럴 때 다 좋은 방향으로 왔기 때문에 얘네도 어느 순간 됐을 때 축적이 증가하고 있었다. 그리고 여기서도 축적을 갑자기 확 늘리면서 반등이 오고 그랬었죠. 그래서 지금 이 과정에서는 축적이 올라가는 그 상황 속에서 얘네가 이 가파르게 올리기 전까지의 그 완만한 과정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 또 가파르게 올릴 가능성이 있겠죠. 그럼 그때 이 가격이 계속 비트코인 가격도 오르고 있으면 그 가파르게 올리는 그 과정이 끝날 때쯤 우리는 어느 정도 매도 시그널로 받아들이면 되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달러 인덱스에 대한 얘기를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거 보면 어쨌든 꾸준하게 달러 인덱스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그 시점이 됐거든요. 이게 이제 어쨌든 달러 인덱스와 비트코인은 좀 반대가 되기 때문에 얘가 데드 크로스가 나면 어쨌든 좋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2023년, 2024년도 이게 데드 크로스가 나고 있기 때문에 월봉에서 이거 좀 긍정적인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한단 말이죠. 저도 그래서 어느 정도의 신고점에 대한 가능성도 열어놓는 건 맞긴 한데, 어쨌든 비트코인이 그동안 이어져 온 사이클에서는 주요한 지점이 현재로서는 4만에서 48,000, 아니 조금 더 가면 5만 정도에서 형성이 되니 그 전까지는 좀 강세력 마인드를 갖다가 그때가 되면 우리가 좀 약세에 좀 중심을 두고 비중을 좀 더는 그런 형태로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보면 그 알트코인을 이제 토탈2죠. 이제 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시총인데 얘가 어쨌든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요게 이제 끝나면 요 지점에 크로스가 되고 가격이 버텨주면 그때부터 가격이 좀 오르는데 시총이 오른다는 소리죠. 그러면 이제 알트들이 본격적으로 장세가 있을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트가 오르기 전에 도미넌스가 한번 기술적 반등을 내주고 좀 떨어져야 될 그런 구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하락분이 있으면 그때는 우리가 알트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접근을 해볼 만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디지털 자산 투자 상품에
1.37억이죠. 그러면 거의 뭐 1억 4천만 달러 정도 유입이 된 건데, 그러면은 엄청난 돈이 유입이 됐잖아요. 근데 4주 연속 순유입을 기록을 했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 하락에 베팅하는 숏 상품은 계속 빠져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보게 되면 아무래도 좀 가격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보는 기관들이 많은 거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쩐지 이 가격들이 좀 잘 버티는 이유들이 이런 것들이긴 한데, 물론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가격이 좀 빠질 수는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빠지게 되면 주요 지점에서는 기회로 보시면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USDT가 보면 궁극적인 목표는 달러를 이기는 게 아니고 달러 자체가 되는 거다. 이게 엄청 무서운 발언이에요. 그래서 스테이블이 이제 달러를 어느 정도 포괄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달러 자체가 된다라는 건 결국 뭐냐, 실질적으로 달러를 상환을 하기 전까지는 USDT로 쓰게끔 하는 게 결국 이 디지털로의 초입을 만들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정말 엄청난 그 포부를 얘기를 한 거고요. 그게 단순히 넘어갈 부분이 아니에요. 테더는 얼마나 오랫동안 이 코인 시장에 있었냐면 되게 오래됐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얘네가 이제 온갖 그 음해 그리고 공격을 받았지만 그걸 뛰어넘어서 이제는 궁극적인 목표를 얘기하는 단계까지 왔다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 얘기해도 이제 건방져 보이지 않을 정도까지 규모가 성장을 했다라는 거죠. 그렇다는 건 뭡니까? 바로 이게 디지털로의 전환이 된다. 그 과정에서 CBDC가 되기 전에, CBDC 되기 전에 스테이블 코인부터 먼저 시장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결국은 우리 암호화폐가 다시금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과정이 되기 위해선 이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 좀 더 매집을 하고 개미를 털어내고 악성 그 홀더들이죠. 그러니까 존버를 하는 사람들을 지치게 만들고 떨어져야 되고 단기 투자자들도 다 떨어뜨리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가격 조정 그리고 이러한 기간 조정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항상 원칙을 가지고 적당한 비중, 내가 이런 것들을 원칙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만의 비중을 투입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두면서 계속 이 시장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왜? 4월부터 6월달까지 2달 떨군 거를 10일 만에 복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면 못 따라잡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함께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랜만에 영상을 올렸는데요. 사실 제가 어제랑 그저께 영상을 찍었는데 이 모니터를 좀 바꾸는 과정에서 제 설정값을 잘못 넣었나봐요. 모니터 설정을. 그래서 색이 다 깨져버리고 좀 파일이 날라가서, 그래서 조금 뭐지 이런다고 좀 그 컴퓨터를 좀 만진다고 여기저기 좀 자문도 구하고 이래서 좀 늦었는데, 이제 세팅값을 다 찾아놔서 여러분들 화면상에는 바뀌지 않았지만 제가 보이는 화면상에서는 좀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하고, 그동안 다행히 횡보 중이어서 좀 다행이긴 한데, 어쨌든 중요한 무빙이 있기 전 좀 태풍의 눈이다 라고 생각이 돼서 여러분들이 일단 영상 꼭 찍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해서 빠르게 해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그럼 안녕.